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소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치매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치매 예방에 나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케어유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준영 대표님을 모시고 디지털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본 지가? 네, 작년에 뵙고 올 초에 한번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연락드리고 뵌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고. 먼저 이 디지털로 치매를 케어한다. 디지털 치매 예방. 네,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회사 소개를 포함해서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그때가 아마 그 앱스토어나 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앱들을 활용하는 네. 그런 시기였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보건소에 가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네. 쉽게 그 하자라는 게 이제 모토로 해서 이제 창업을 그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건소에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CT나 MRI나 뭐 이런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한 문진이라든지 그렇죠, 하죠. 예, 자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현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가는 거조차도 이제 힘든 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하자는 게 이제 창업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네. 이제 만들었고 검사만 하고 끝나면 이게 그 다음에는 예방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인지 영역에 도움이 되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인지 재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네. 해볼 수가 있고 앱을 네. 통해서 스스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그 만들었습니다. 자가 테스트도 하고 네. 또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게임 같은 그렇죠. 걸 통해서 네네. 예방 활동을 한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서비스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앱만 잘 만들면 네.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다운받는지조차가 잘 이제 모르죠. 네. 힘들으셔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제품과 서비스만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네. 현장의 어르신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법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교육을 하게 시작이 된 거죠. 치매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시니어들이 많아서 네. 디지털 교육부터 또 네, 같이 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됐고요. 네. 시니어라고 하면은 레인지가 이렇게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건강한 어르신이 있고 네. 또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좀 또 나이 드신 네, 인지가 조금 더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 어플리케이션만 잘 만들면 네.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이게 어르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교육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체감하고 네. 이게 교육과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유는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같이 하고 네.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또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케어유를 네.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네. 개인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창업하시게 됐습니까? 그 9.11 테러 때 네. 제가 이제 네. 미국에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때 네. 가게 됐는데 그때 테러가 있고 나서 이렇게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렇겠죠. 네. 구인 광고가 네. 나서 네. 이제 무작정 이제 가게 된 곳이 이제 미국의 요양원.
널싱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 어르신도 만나고 또 그 인지 능력 떨어진 어르신들도 만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요양원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몇 년이었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2000년대 정도 1999년 2000년대 그 정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001년인 것 같다. 2001년. 네네. 네네네. 그때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5년 정도 미국에 있었고요. 네. 이런 그 요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런 쪽 일은 한 2, 3년 정도. 오래 하셨네요. 예. 그 당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온 한인분들이 네. 이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기요양보험 거기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네.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네.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겼어요? 생기기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런 단계였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사회복지사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네. 일을 하면서 시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컴퓨터나 일부 시설이 요양원에도 있긴 했지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스마트폰이 이제 그때 스티브 잡스가 네, 스마트폰을 애플. 만들어서 또 나오게 돼서 아이폰. 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들을 네. 좀 만들고 이것들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 쪽으로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셨군요. 이 지금 보니까 N브레인이라는 플랫폼 이름으로 네. 플랫폼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네. 우리 케어유의 사업 내용을 네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하나하나.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개발을 했고 예. 그 앱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실은 치매라는 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게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상 생활들을 전체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엠브레인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검사한 정보도 개인별로 기록이 되고 또 게임을 했으면 게임에 대한 이분은 인지 기억력 게임은 잘하는데 집중력이라든지 계산력 게임은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네. 관리자가 쉽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모 씨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이제 건강검진 체크를 하시면서 네. 이제 치매 점수가 이제 딱 봤을 때 좀 낮게 나온 분들은 지역에 이제 보건소라든지 치매 안심센터에 연계를 하고요. 네. 우울증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 상담소 이런 데다가 이제 연계를 이제 관리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의 노인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그 어르신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은 물론 잘하시는 어른도 있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육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이제 같이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네,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예비 방금 어플리케이션.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앱이 있고 네네. 또 예방 차원에서 게임을 활용해서 그거를 네네. 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뭐 네. 어쨌든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네. 요 두 개의 그 결과 네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이거를 각 그 개인마다 네. 이거를 증상이나 네.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풀어주는 이런 세 개의 네. 서비스가 있고 네. 이걸 합쳐놓은 게 플랫폼입니다. 엠블레인 네네, 플랫폼이라는 맞습니다. 건 거죠. 좀 네네. 해석을 하면.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좀 한번 정정을 드리는 부분은 네. 사실은 치매 진단 자체는 의사 선생님만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 치매 자가 진단이라는 네, 거를 네, 네. 어떤 식의 그 네. 콘텐츠가 있어서 진단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이라는 표현은 조금 의사 선생님이 확정은 이제 의사 좀 선생님이 크리티컬하군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고 저희는 그래서 테스트라는 명칭을 통해서 네. 일단은 뭐 쉽게 문항을 말씀드리자면 예, 예를 오늘은 들면? 몇 월 며칠인지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도 있고 네.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문항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초적인 계산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이분의 인지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제 피 검사라든지 뭐 MRI 촬영이라든지 대소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최종 이제 치매 진단이라는 네네네. 를 통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고 저희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치매다라고 네. 진단 내리기 네. 맨 앞부분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스스로.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오늘의 날씨 날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테스트 그 맞습니다. 항목은 어떻게 설정이 돼서 또 점수가 네. 어느 정도 나오면은 네네.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데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네네. 이 도구, 이 네네. 기준은 꽤 네네.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뭐가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희가 보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네. 검사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 네, 조금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거기는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인지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한 30문항 정도로 네. 짧은 시간 내에 30문항? 그 영역별로 구성이 돼서 네. 빠르게 선별을 하고 네. 그래서 좀 점수가 낮게 나온 분들은 보다 정밀한 검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주는군요. 연계하는 부분까지가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예방 그것도 네. 엠브레인이라고 불립니까? 그거는 앱은? 정신건강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무료로 그 지금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앱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다운받을 있도록 수 있어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게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 영역에 관련돼서 기억력, 지각력, 집중력, 언어 능력 이렇게 이제 네, 5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주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1단계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좀 약간 어려운 30단계까지 난이도가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난이도를 잘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서 네. 이제 매일매일 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방 네. 뇌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해주면서 네, 치매 예방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고요. 맞습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네. 어디로 유도를 해드립니까? 일단은 네. 그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티스를 할 수 있도록 네.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지자체나 담당자가 이제 외부나 지자체 보건소에 연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지금 네.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현재 플랫폼 내에는 한 2만여 명 정도 네. 고령자 어르신들이 지금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2만여 명이 네. 앱을 다운 받으신 거? 앱 다운 실제로 받은 거는 더 많이 있고요. 더 많고요. 네. 현재 플랫폼 내에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 현재 인원이 한 2만여 명 정도 뭐 됩니다. 분석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네. 2만여 분 되시는군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앱만 가지고는 안 돼서 네. 키오스크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키오스크를 제조하시고 이게 네. 납품까지 하신다는데 네, 네. 그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코로나 때 네. 사실은 어르신들이 종업원이 배달을 안 받고 다 무인 키오스크로 이렇게 바뀌게 맞아요. 돼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그거 하려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그 교육 의뢰를 받은 곳이 네. 그 서울시의 문해학습장 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해학습장이 이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네. 한글을 알려드리는 학습장인데 네, 맞습니다. 한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키오스크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허. 이분들은 생존 자체,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키오스크에도 한글이 그렇죠. 있을 텐데, 한글이 알아야 있죠. 그걸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한글도 모르는 것도 어려운데 네.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가 이제 모든 주문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원 쪽에서 네. 한글 문해를 알려주는 교사분들, 강사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에 관련된 키오스크를 비롯한 이런 네. 교육 의뢰를 네.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네. 저희도 좀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실제와 유사하게 교육으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키오스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네. 2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직접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교육도 하는 이런 형태로 디지털 문해 교육 활동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네. 저희는 넓은 의미에서 네. 이 치매라는 게 인지가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네. 키오스크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곳에서 치매 예방 도구로 저희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매를 해서 네.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 그다음에 네. 본인의 인지 활동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교구제로서의 이것들을 좀 활용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휴대폰에 앱을 네.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점검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키오스크 도구가 있다 보니까 키오스크 네. 도구에 네. 아까 말씀한 자가 진단, 네. 테스트, 진단이라고 네. 하면 안 된다 했죠. 테스트, 네. 테스트 그 컨텐츠도 넣고 네. 그 예방 게임도 네. 들어있고 네. 그 안에 그렇죠. 세트로 네네. 다 들어있어서 네.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제 네네. 키오스크만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패스트푸드, 고속버스, 기차 예매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키오스크를 먼저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같이 넣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컨텐츠들을 그 안에서 이제 체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오스크가 얼마나 지금 어떤 곳에서 지금 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네. 이런 곳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노인용으로만 만들었는데 네. 장애인 학교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서 이제 판매를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쪽에도 한글 교육을 하고 또 키오스크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쪽도 해서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그거는 이제 치매 일어나고 쪽은 있습니다.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치매 네. 쪽은 아닌데 네. 이제 키오스크 디지털 네. 문해 교육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하시다가 뭐 보람된 점도 있을 거고 네, 네. 애로도 많으실 거고 네. 뭐 어떻습니까? 어, 사례를 좀 네. 인상 깊은 사례를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디지털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디지털이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네. 굉장히 시대적으로 트렌디한 도구가 되고 요거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치매로 가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네. 그 어떤 외로움, 고독, 소외 네. 이런 부분들이 혼자 있다 보면은 급속도로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이 디지털 최신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도구가 돼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싶다는 네. 그런 것들을 네.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네.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수업을 끝난 다음에 어르신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수업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뭐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네. 어르신들이 그런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고속버스도 실제 본인이 이걸 배운 다음에 네. 실제 이제 가서 이거 끊었다고 이거 가져오셔가지고 자랑하는 이제 어르신들 만나고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어디 가서 충분하게 연습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걸 네. 해줘서 네. 너무 고맙다. 새로운 네. 세상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보람을 많이 느끼시네요. 네, 보람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네.
애로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애로도 많이 있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영역이 이게 완전하게 영리로 가서 무언가 수익을 거두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복지 영역과 이렇게 걸쳐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또 봉사로 하는 영역들도 있고 또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또 판매로 나가는 네.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전화 와서 무상으로 대여해주거나 기부를 또 요청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전이면서 또 혁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네. 또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종합관이랄지 그런 데 가서 문해교육을 시키면 그 네. 시키는 강사를 전부 네. 케어유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어떻게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 체제를 만드셨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막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나가서 제가 다 해보고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도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 연락이 오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직원들 교육시켜서 하고 네. 지금 현재는 지역에 이제 50+ 센터 네. 그리고 이제 베이비부머 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서울하고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구별로 생겼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비부머 센터, 신중장년 센터 이런 센터들이 개설이 계속 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강사 과정을 디지털 문해 교육사, 네. 뭐 엠브레인 활용 여가놀이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강사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자리도 마련하고 또 이분들이 좋은 점이 부모님도 모셔봤고 네, 이분들에 대한 그렇죠.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노노 케어까지는 아닌데. 노노 케어도 있습니다. 네, 노노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 일자리로 해서 네, 네. 어르신들을 강사단으로 또 만들어서 네. 이분들이 지역에 이제 복지관에 가서도 강의를 하시고 동년배 어르신 대상으로도 강의를 더 하시고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동년배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면. 네, 그 동년배가 해서 효과가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아닌 건데. 네. 대표님 그 디지털 치매 지금 이제 그 사업 예방 네, 사업을 하고 네, 네. 계시는데 네, 이거를 케어 유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관련 이거를 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네, 네, 네. 케어 유만의 네. 장점, 네. 강점 네. 어떤 점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 디지털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보완하고 또 현장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경험. 어떤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또 어르신들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축적이 계속 돼 있군요. 네, 가지고 가고 또 이제는 이제 강사들 분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 미리 이제 축적된 노하우나 네트워킹, 네. 인맥 관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케어유가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네. 이게 원래 일반 기업이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하셨나요? 그 뭐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저희가 네. 이제 치매 예방이라는 이 문제가 네. 굉장히 큰 공공의 문제이기도 했고 창업할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알고 네. 이제 전향을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 민간 영역에서 공공과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네.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사회적 기업이면 또 저 벤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특히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이 치매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업의 형태로 이것들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네.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사회적 기업 컨설팅도 지금 케어유의 한 사회적이 사업 분야의 중요한 사업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진입하는지 그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네네. 있어요?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가들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려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창업,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이제 진행을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교육을 받아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네.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하거나 경험들을 좀 보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 주기를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실제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네.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요. 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네.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또 팔로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 체계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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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 많이 진출하시는 네. 데를 컨설팅 해주고 계세요? 지금 주로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쪽이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 네. 또 이제 기술, 사회 서비스면 돌봄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돌봄도 들어가고 교육 쪽도 들어가고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사실은 이제 개인이 시작해서 인재 조직을 세팅을 하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컨설팅하고 또 외부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맞춤형으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애로점이 이제 네. 수익성 네, 부분이라 사회적 기업 하면은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기도 하고 치매 케어 네네. 같은 이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고령 소위 말하면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고령 친화 기업이 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네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 네.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시장으로서의 형성되지 않은 네. 그 노인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복지로 더 많이 바라봤고 복지 비즈니스라고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네.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네. 어떤 나오게 된 용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공공의 서비스가 있고 네. 또 민간 영역과 시장으로 가야 될 서비스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비영리에 의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의한 성격보다는 본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도 조금 규모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도 이 공공의 문제를 정부나 어떤 민간 쪽에서 좋은 파트너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서비스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서비스와 민간 시장으로 좀 더 들어가서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좀 나누어서 네, 네. 투자도 분리해서. 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을 보완하는 사회적 네.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이제 하고 네. 계시는 네네. 이 케어위와 같은 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네. 이 사회적 제도나 지원이 뭐 이렇게 거기에 네. 맞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부분인지 좀 네.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기업에 이양하면서 그게 단순 보조보다는 네. 원래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기업에서 하게 되면서 그 인력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먼저 시작된 한국의 경우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똑같은 재원이라도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같이 존재하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애인들 분들 데리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일들을 좀 사명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운영을 해서 또 생산성을 높이고 네, 네.
또 그렇게 잘 운영하는 성공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좀 보고 편향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정치 있었던 이념 네. 뭐 예전에 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네, 네. 또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뭐 공공의 영역에서 또 누군가는 이 문제를 도전하고 혁신하는 형태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하면은 일자리 창출만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기술 기반의 사회적 기업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ESG 맥락과 또 일치해가지고 그러겠네요. 대기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또 ESG 활동과 연계하고 또 소셜 벤처 섹터하고 사회적 기업 섹터랑 같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또 최근에는 젊은 창업자들도 이런 네. 그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네.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그런데 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법을 비롯해서 네, 약간의 제도적인 거. 네, 네.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이나 정책 당국자들한테 좀 요구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기본적인 법안들이 있는데 네, 이 지원되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 전체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어디 사회적 기업에 네네.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업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80% 90% 이상 최근에? 네네. 요즘 R&D 사업 예산이 네.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네. 사회적 이제 비판 뭐 이렇게 네네. 비판도 받고 이제 뭐 이러는데 네네. 그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많이 깎였나 보네요. 지금 그렇죠. 하고 그리고 계시는 이제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네.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경우들도 아,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R&D 기술 개발 쪽도 이제 예산 삭감이 많이 됐고 현재는 조금 약간 어려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렇구나.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이제 초고령 사회 이미 뭐 진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돌봄 문제를 포함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다양하게 그거를 지역 사회 행정이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인데 일본은 굉장히 NPO 법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들이 네. 사실 그 행정의 공백, 지역 사회 문제가 복잡화되는 데에 다 행정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행정의 네. 공백을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NPO 법인,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이 맡아서 또 하나의 이제 제3의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지금 신 대표님 회사를 포함해서 네네. 역할을 지역 밀착형 차원에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유사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지역의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조금 공공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네.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정부 기관이랑 지자체랑 네. 좀 밀접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네. 것 같고요. 그 행정하고 그렇죠. 그 아까 말씀 사회적 기업하고의 네. 위탁 그 구조랄지 네네.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좀 원활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유럽 쪽에서도 네. 이렇게 기업이 정부 기관에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간에서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유럽 네, 쪽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마다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기는 한데 예산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우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하시는 거지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어떤 상들을 받으셨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고령자들의 아무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쵸. 이제 네. 역량을 많이 강화했다는 걸로 해서 이제
작년에는 그 고령자들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걸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령 친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 부분 네. 기여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아, 올해는 이제 그 유한 킴벌리랑 아, 네.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이제 시니어 산업 분야에 네. 그 조금 임팩트 있게 활동하는 네. 그 활동 기업들한테 주는 이제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 상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최근에는 네.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문해 활동이 음.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네. 의료에 관련된 것들도 개인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져야지 개인이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좀 디지털 사용에 대한 이런 문해력이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네.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공헌 부분 또 대상을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케어유가 좀 많이 더 규모적인 측면이랄지 내실이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야 네. 고령사회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더 잘 대응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어떤 포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저희도 사실은 이 고령자들을 위한 일단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네. 더 고도화하고 잘 만들어서 네.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하고 또 교육을 받으실 때도 행복하게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를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네. 겪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창업자분들도 네. 이 고령자 대상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많이 있죠. 늘어나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사업들도 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직접 뭐 중장기적인 비전은 그런 쪽에 좀 투자도 하고 육성도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 회사와 같이 네.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꼭 그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치매 예방에 나서는 기업인 케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느껴지는 것은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우리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크게 발전해서 성장하는 것이 한국이 초고령 사회를 더 똑똑하게 대응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니어 경제 톡톡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